우선은 암 치료가 이제 수술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술하고 항암도 하고 재발하게 되면 또 하고 하면서 병원을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가 길어지다 보면 또 고령이다 보면 이제 눈에 고령으로 인한 변화인지 항암으로 인한 변화인지 환자분 본인도 잘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요일의 앨리스 암요암요 국립암센터 안과 정수경입니다. 사실 암센터에서는 암만 치료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일반 안과 질환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암센터에는 암 환자분들이 오시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입원 중에는 여러 가지 암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질환, 이런 일반적인 질환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퇴원하시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중적인 질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암센터 안과에서는 암을 좀 더 심각하게 의심하고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과 영역에서 암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그걸 먼저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암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굳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을 의심을 하고 진료를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좀 떨어진 분도 많고 앞서서 말했지만 어떤 전이성 병변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이 일종의 창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머리나 주변에 전이가 됐을 때 눈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하긴 하는데 네, 꼭 이 사람이 암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안과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가장 흔한 건 건조증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뭔가 성장하는 세포를 억제하다 보니까 눈에서는 그런 어떤 턴오버라 그러죠. 그런 게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게 사실 눈물샘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건조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 눈꺼풀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아프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건조증과 눈꺼풀 주변의 염증, 네, 그런 게 제일 많은데 눈꺼풀 태염이 심한 경우에도 건조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건조증 증상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항암 최근에 그 이제 임상 연구하는 항암이라던가 뭐 신약 개발되면서 이제 눈 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약 중에 이제 일부는 특히 눈 표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환자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이 건조증이나 뭐 정말 약간만 이상이 와도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건조증의 그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약 어떤 거를 주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맞춰서 주긴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인공 눈물에다가 뭐 염증약,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뭐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온찜질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우선은 그냥 한 가지만 시작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치료의 어떤 순응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항암 치료나 그거다 보니까 몸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굳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막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더라도 좀 나아지고 갈게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어떻게 적극적 치료하기보다는 그냥 쉬운 것부터 눈물약 좀 많이 넣으세요. 아니면 눈 좀 쉬세요. 눈 좀 감고 있으세요. 뭐 온찜질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중증인 경우들도 있어요. 숙주 반응 같은 거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더 세게 치료하는데 사실 이제 암센터 근무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가끔은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암 치료 중에 눈에 어떤 이상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은지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암 치료가 이제 수술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술하고 항암도 하고 재발하게 되면 또 하고 하면서 병원을 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가 길어지다 보면 또 고령이다 보면 이제 눈에 고령으로 인한 변화인지 항암으로 인한 변화인지 뭐 환자분 본인도 잘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시력이 혹시라도 변화했는지 내가 예전보다 시력이 좀 떨어졌다. 근데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안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 진료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아주 가벼운 치료 아니면 가벼운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너무 그 나머지를 하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에 대해서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요리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